저는 올해로 결혼 6년 차인 35살 여성입니다. 지난 6년 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 2살 나이의 아들도 있어서 어떻게든 가정을 지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도저히 남편과 함께 살 수 없을 정도로 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가족들까지 난처해하며 저를 정신이 나간 사람으로 여기지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참고 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친정 부모님도 반대하고 주변 친구들마저 결혼하려 하지 말라고 충고할 때도 내가 노력하며 자신있게 살아가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저만큼 다른 사람들에겐 이게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모두 반대하는 일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고 결혼 6년이 지난 지금에야 제가 틀렸다는 것을 깨닫게 되니 정말 이런 제가 한심스럽네요. 결혼할 때 남편과 제가 반반 결혼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6대4 정도로 비슷하게는 맞춰가며 해왔습니다. 신혼집을 전세로 구할 때 남편과 시댁에서 돈이 모자라다고 해서 친정아빠가 3천만 원 현금으로 지원해 주셨고 혼수는 혼수대로 제대로 맞춰서 들어갔으니까요. 물론 남편과 시댁이 저보다 돈을 더 많이 쓴 것은 사실이지만 이만큼이면 제 나이 또래 여자들 중에서도 못한다고 죽을 절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막상 결혼할 때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자신들이 돈을 더 많이 벌었다면서 시댁과 친정을 차별하고 제 부모님께 용돈이라도 드릴라 치면 눈치를 주고 막말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는 차라리 결혼 전에 부모님과 함께 살 때가 지금보다 훨씬 여유롭고 행복하게 살았어요. 친정 부모님은 60을 넘기에도 맞벌이를 계속하고 계시고 두 분이 예전부터 열심히 일을 하신 덕분에 저와 남동생은 아무런 부족함 없이 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성인이 된 후에 지금의 남편과 결혼하기 전까지는 계속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때마다 서로 좋은 곳으로 여행을 가거나 가족들의 생일마다 돈을 모아 서로에게 좋은 선물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여유롭고 화목한 삶을 살았는데 왜 내가 능력도 부족하고 쪼그라들어 있는 지금의 남편을 만나서 나마저 똑같이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지 이해가 안 가요. 돈을 쓸 때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야 해서 고민이 많아요. 일단 오늘은 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가정에 대해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는 시아버지네 가족보다 조금 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두 분 모두 안정적인 회사에서 일하시며 평생 열심히 일하시고 재테크도 잘하셔서 노후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제가 부모님의 경제적인 상황에 대해 자세히 알진 몰라도 지금 거주 중인 집 외에도 다른 아파트를 하나 더 갖고 계시네요. 월세를 내는 상가도 있다고 들었어요. 제 동생 중에 하나인 남동생은 작년에 결혼해서 독립했고 이제 친부모님은 노후를 즐기는 삶을 즐기시는 일만 남았어요. 예전부터 특히 아빠는 저를 많이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셨고 결혼할 때 누구보다도 많이 서운해 하셨어요. 나중에 결혼해서 임신한 소식을 전하니 조심해서 몸을 챙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축하 선물로 차 한 대를 선물해 주시기도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태어나면 더 많은 일을 처리할 것이라며 튼튼하고 큰 차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느라 집에 있기도 바빠 돌아다니기가 힘들었죠. 귀차는 남편이 저보다 더 많이 타고 다니며 친구들과 놀러 다닌다. 결혼했을 때 친정 부모님이 남편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던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제 앞으로 돌려주셨다. 남편이 알게 되면 다른 곳에 쓰기 위한 욕심을 부릴 수도 있으니 숨기라고도 하셨다. 그때는 왜 부모님께서 그렇게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6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의 말씀이 모두 옳았다. 우리 친정 식구들은 정말 화목하고 서로 친하여 제가 20대 후반까지 부모님과 함께 살며 식구끼리 소리치거나 크게 싸우는 것을 보지 못했다.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저도 당연히 결혼하고 나면 행복하게 살 줄로 알았죠. 부부끼리 서로 기념일도 챙기고 1년에 한두 번은 가족 여행도 다니며 여유로운 삶을 꿈꾸며 결혼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러나 시댁은 우리 집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살더라고요. 시부모님 두 분은 자영업을 하시면서 그럭저럭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 남편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정말 많이 가난했다고 해요.
결국은 남편이 수능에서 잘 성적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 형편 때문에 대학을 포기하고 돈을 벌 생각을 할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시댁 친척들의 도움으로 어쩌다 너월금과 한 학기 학비를 마련해서 1학년 1학기까지 다니게 되었는데 그 이후론 계속해서 처리하기가 어려워져서 결국은 다니지 못하고 포기해야 했어요. 10여 년 전에 군대에서 돌아온 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시부모님과 매우 심한 다툼을 한 후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연락도 하지 않고 있다. 그때부터 생사조차 모르게 되었고 저희 결혼식에도 당연히 참석하지 않았다. 둘째 아들과의 돈 문제로 싸워 결별했는데 여전히 시부모님과 남편은 돈 문제 때문에 자주 말다툼을 한다고 한다. 대화가 어떻든 돈 문제로 끝나며 돈 문제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런 모습들을 보며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살면서 부모님과 돈 이야기를 거의 해본 적이 없다. 학교 다닐 때부터 제가 뭔가 배우고 싶다고 했을 때 바로 학원에 보내주셨고 방학 때는 엄마나 아빠 휴가 맞춰서 가고 싶은 곳 얼마든지 놀러 다녔어요. 저랑 제 동생이 뭘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부모님은 절대로 우리 앞에서 돈 아깝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너무 비싸다든지 돈 낭비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저희 시댁 식구들끼리 모이면 간단하게 외식 한 번 가는 것도 조용히 끝나는 법이 없습니다. 남편은 물론 시부모님도 서로 돈을 내기 싫어하고 눈치를 보다가 이전에는 우리가 냈으니까 이번에는 부모님이 내셔야 한다는 말을 하다가 서로 얼굴을 부려서 싸우는 일도 자주 있었어요. 나중에는 남편에게 그냥 부모님 모실 때는 우리가 사고 말자고 몇 번이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했지만 남편은 자신의 부모에게 쓰는 돈조차 아까워하고 서로 10,000원짜리 한 개 때문에 다투었어요. 반면에 친정 부모님은 저희 부부를 지금까지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어요. 아까 말했던 대로 차도 한 대를 사주셨고 사실 따지고 보면 제가 앞으로 몰래 주신 오피스텔에서 나온 월세를 제가 혼자서 다 쓴 것도 아니에요. 당연히 아이와 우리 부부를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결혼할 때도 적지 않게 도와주셨고 제가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 비용까지 전부 친정 부모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그 외에도 자잘하게 챙겨주신 것이 적지 않았는데 저희 남편은 처가에서 받은 것들을 전부 기억 못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자신의 돈으로 사용하지 않았어요. 장인과 장모에게 내복을 사준 적도 없고 식사 대접을 해준 적도 없습니다. 보통 결혼하고 나서 부모님을 모시고 식사하러 갈 때는 자식들이 계산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단 한 번도 친정 부모님과 외식할 때 밥값을 내는 모습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카드를 남편에게 주면서 화장실에 가는 척하고 몰래 계산하라고 한 적도 있었는데 남편은 원래 밥값은 연장자가 계산하는 게 맞다고 하면서 끝까지 우리 돈은 한 푼도 쓰지 않으려고 해요. 물론 시부모와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도 똑같이 돈 내는 것을 싫어하니 그냥요? 집안 야릇한 느낌이 들긴 하지만 다들 성인이니까 말이야. 그래도 항상 저희 부모님을 의식하는 건 정말 미운 짓이라고. 자기 돈만 쓰기 싫다면 모르지만 나는 내 돈으로 친정 부모님께 용돈을 주거나 선물을 드리려고 해도 그걸 보고 아깝다며 손을 흔드는 사람이 우리 남편이야. 용돈은 내가 모르게 조용히 챙겨드리지만 가끔 한절기에 홍삼이나 영양제를 구매하고 택배를 보내려고 해도 그걸 장인어른이 보내시게 만든 적도 있어. 아깝다며 대놓고 돈을 아끼는 인상을 주는 거야? 게다가 돈이 들지 않는 것도 비슷하게야. 나는 회사에서 10년을 근무하게 되면서 포상으로 제주도 여행 상품권을 받았는데 아이 때문에 여행을 가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친정 부모님을 위해 선물로 드리기로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것을 가지고 또 제게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신 회사에서 받은 여행 상품권으로 장모님을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둘이 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그분들은 우리보다 돈도 많고 잘 사시는 분들이니까 선물을 주지 않아도 잘 다녀오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내가 장인과 장모한테 한 번도 용돈을 주지 않은데 받은 여행 상품권을 어떻게 사용하든 신경 쓰지 말라고 해? 어떤 생각을 해야 하는지 몰라서 화가 나요. 못하고 아깝다는 생각이 먼저 드는지 모르겠어요. 친정 엄마가 손이 좀 크신 편이라 한 번 반찬을 만들어도
엄청난 양을 만드세요. 그렇게 만드신 반찬을 저희도 나눠주시고 남동생네도 나눠주시거든요. 보통 제 퇴근 시간 맞춰서 저희 집까지 가져다 주시는데 그때마다 엄마가 가져다 준 반찬을 남편은 넙죽넙죽 잘도 받아 먹습니다. 남편이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밑반찬 말고도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것도 해서 가져다 주시는데 그렇게 받아 먹었으면 한 번쯤은 용돈이라도 주실 생각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용돈은커녕 제가 반찬을 만들어서 친정에 가져다 주려고 포장하고 있으면 옆에서 또 귀신같이 알고 나타나곤 하십니다. 적당히 나눠달라며 잔소리를 들어요. 어차피 맞벌이를 하고 있는데 반찬을 직접 만들기보다는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배송비가 아까워서 한 번에 많은 양을 주문하면 시댁에 나눠드린 적도 있고 우리 친정에 가져다 드린 적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친정집에 나눠드릴 때마다 남편이 옆에 붙어서 필요한 만큼만 적당히 시키는 것이 어색하다고 돈을 낭비한다고 말하네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까지 남편 몰래 친정을 더 챙겨준 것도 거의 없어요. 마음은 친정 부모님에게 기울이고 싶지만 되도록 시댁과 친정을 반반 똑같이 나눠드렸습니다. 제 성격 자체가 지저분하게 몰래 빼돌리고 차별하는 행위는 질색합니다. 어차피 시부모님과 자식들을 모두 내보내시고 계시고 두 분만 계셔서요. 또한 친정 부모님도 두 분만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집을 포함한 새로운 집안이 완전히 같지 않습니다. 반찬 하나를 만들어도 엄마께 한 덩이 만들어서 보내드리면 시부모님에게도 같은 양을 나눠드립니다. 그러나 비록 그렇게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했지만 시댁에서 오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별로 상관이 없었지만 남편의 태도가 너무 짜증이 나요. 친정에서 주는 것을 받을 때는 아무런 말 없이 넙죽 받아 먹다가 제가 뭔가 하나 보내려고 하면 곁에서 아까워한다는 게 짜증나요. 시댁에 보내지 않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같은 것이 아니라도 그래서 그러는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은 불씨처럼 사라져버릴 것만 같습니다. 남편과는 문제로 인해 자주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도 시댁과 친정을 공평하게 다루겠다고 말해도 고치기 어렵습니다. 제가 화를 내도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왔다 갔다 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줘서 싫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사람의 본성이 이러한 것인가 생각하면서 포기했습니다.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집안 경제를 주로 맡아오고 한 달에 정해진 생활비를 대부분 사용하는데 특별한 경우에는 남편과 상의한 후 사용합니다. 지난 여름에는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에게 같은 용돈을 보내드렸습니다. 처음에는 30만 원씩 보냈었지만 제가 친정 부모님에게 제주도 여행권을 드린 걸로 남편이 서운해하는 것 같아서 시댁에는 20만 원을 따로 더 보냈어요. 그동안 시부모나 남편이 저한테 하는 짓을 생각해보면 솔직히 그럴 이유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당신 부모를 이렇게 신경 쓰니까 너도 장인과 장모한테 너무 아까워하지 말고 같이 잘해보자는 의미로 용돈을 보냈거든요. 그래도 저한테 고맙다는 한마디도 없었고 시부모도 마찬가지였어요. 본인들 더 챙겨주는 건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고 고마워할 줄도 모르는 인간들입니다. 치사하고 안타지만 이제 와서 어쩌겠나 싶어서 참았어요. 오랜 시간 동안 쌓인 감정이 최근에 폭발했어요. 지난 11월 말에는 아버지 생신이 있어서 남편도 따로 아버지에게 용돈을 드리고 저는 백화점에서 아버지를 위해 좋은 벨트를 1개 샀어요. 그리고 12월에는 시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저는 모아둔 용돈으로 엄마가 원하던 손목시계를 선물로 드렸습니다. 시어머니 생신 때엔 우리 가족끼리 오랜만에 다 같이 저녁을 먹었는데 식사하는 동안 우리 엘카가 부모님께 정말 잘 대했어요. 그녀의 말투와 행동들이 매우 사랑스럽고 애교 있게 보였기에 우리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셨고 엘카는 별도로 선물까지 준비해 가지고 왔죠.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해보지 못했는데 엄마만 선물을 받으면 아빠가 서운해할 것 같다고 했어요. 아버님, 이건 아버님을 위한 선물인데 서운해하실까봐 함께 준비했어요. 라며 넥타이를 하나 선물했어요. 정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르케가 얼마나 이쁘던지 남동생이 결혼을 해서는 정말 잘한 것 같았어요. 동시에 제 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빈손으로 와서 밥만 먹고 있는 남편이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제 부모님의 생신인데
제가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 전에 시아버님의 생신에는 제가 별도로 선물을 드린 것도 있잖아요. 곁에서 제가 하는 것을 분명히 지켜봤다면 장모님의 생신에는 작은 봉투라도 준비하는 센스가 있었을 텐데요. 올케가 제 남편보다 10살이나 어린데도 훨씬 어른스럽고 잘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내 결혼은 완전 망한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았고 남편이랑 말도 섞고 싶지 않았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은 그러나 그 와중에 저녁 식사 메뉴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왜 그런 식당을 예약했냐며 계속 불평을 했어요. 한참 음식 타박을 하다가 문으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있었더니 그제야 뒤늦게 눈치챈 모양이었습니다. 본인도 조금은 민망해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처남네를 너무 아부지다 보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러다가 나중에 장인어른이 며느리에게 홀쭉하게 높으실지도 몰라요. 재산을 처남에게 물려주기 싫은데 어떻게 이러고 있어요. 방금 있었던 일 때문에 너무 분개하여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데 옆에서 남편이라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걸 들어서 너무 천박하고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얘야, 너는 우리 아버지가 속는 사람으로 보이냐? 재산이라도 많이 받고 싶다면 장모의 생일에 최소한 양말 한 켤레라도 사왔어야지. 남편 때문에 너무 화가 나서 앞으로는 당신은 부모님의 재산에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이렇게 계속 자식해주면 아무것도 얻을 게 없다고 말했어요. 너 같으면 밥 한 번 안 사주는 사위한테 뭘 주고 싶겠어. 남편은 제가 화를 내자 당혹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다가요. 입만 뻥긋거리더니 결국 한참 뒤에 있단 소리가 저한테 오더라고요. 당신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동생들한테 다 빼앗기는 거야? 처남이 장가갈 때 장인어른이 아파트를 해주셨다면서 당신 나한테 시집을 때 기껏해도 3천만 원을 해주신 게 전부잖아. 이제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챙길 건 챙겨야지. 우리 친정 부모님은 아직 60대 초반이시다.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건강관리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 웬만한 젊은 사람보다도 건강하십니다. 근데 왜 벌써부터 유산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런 생각해 본 적도 없고요. 결혼할 때 받은 것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남편은 처갓집 돈을 자신의 주머니 돈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멀쩡하게 계시는데 유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남편에게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이혼을 결정했습니다. 이유는 너처럼 경우 없이 욕심만 많은 사람과 함께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완전히 갈라서 분리하고자 했고 딸은 제가 혼자 키울 것입니다. 남편이 차를 자기 소유물처럼 여기더니 그날에 바로 차 키까지 빼앗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자리에서 잘못한 게 무엇인지 묻는 남편은 멍청한 여자로 비난하며 집 가기 전 그릇도 못 챙기는 등 인신공격을 퍼붓습니다. 나를 듣지 않으니 처남한테 다 빼앗기고 말할 거라고 위협하는 발언까지 하면서 쫓겨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인어른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아닌 척해도 아들만 분명히 차별하시잖아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하자 결혼한 후 지금까지 숨기고 있던 오피스텔 소유권증을 보여줬어요. 아, 이런 건 말하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할 때 아버지가 주신 거야? 아들이라고 차별을 해서 우리 부모님은 저런 분들이 아니거든요. 너희 집안처럼 돈 때문에 싸우는 천박한 인간들인 줄 알아라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의 태도가 180도 변하더라고요. 만일 이런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장인어른께서 더 돕셨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재산을 나눠준다면 태도가 변하나요? 만일 재산을 나눠줄 수 없으면 대놓고 무시하고 용돈이나 밥 사주는 것도 없어요? 너무 쓰레기 같은 말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정이 뚝 떨어졌어요. 뺨이라도 한 번 때리려다가 괜히 제 손만 더 더럽혀질 것 같아서 조용히 끝내자 하고 딸을 때린 뒤 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뒤늦게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앞으로 잘하겠다며 붙잡았는데 진짜 소름 끼치게 싫었어요. 한순간에 180도 바뀌는 태도를 보면서 결혼할 때 아버지가 결코 남편에게 오피스텔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이런 것이었나 싶더라고요. 어차피 이제 와서 다시 돌려보려고 해봐야 늦었으며
친정 부모님도 제 딸이 자라다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까지 함께 키울 것이니 이혼 후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조언했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저희가 이혼하겠다는 말을 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와서 자초지종을 물어보셨지만 누가 봐도 우리 자녀들이 잘못한 거라는 사실이 명확합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이죠. 심지어 아이들을 챙겨주라고 하실 때까지만 하셨는데 지금은 아예 연락을 하지 않네요. 남편이 뭘 해도 마음이 바뀌지 않을 것 같고 이혼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해서 마음 편하게 살고 싶습니다. 어른들이 말리는 결혼이 항상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야 하는 이유인데요. 제 남편은 처가 부모님을 가족으로 생각하는 대신에 돈으로만 생각하던 것 같아서 그동안 아무리 친정에 손을 베풀어도 그만큼 아까웠기 때문에 발이 동동 굴렀던 것 같아요. 제가 돈이라도 없었으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을지 의문입니다. 아무리 빌어봐도 소용없고 우리 부모님이나 제 딸을 생각해서라도 결코 제 마음이 바뀌지 않을 거예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